12일차 학습 파트 4 운송 서비스 챕터 1에서 챕터 4까지의 내용입니다. 교재는 222페이지에서 230페이지에 해당이 됩니다. 단원별 핵심 정리 챕터 1 직업 운전자의 기본 자세 222페이지 고객 서비스와 관련 세 번째, 고객 서비스의 속성입니다. 서비스도 제품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상품으로서 서비스 품질의 만족을 위하여 고객에게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모든 활동을 뜻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형성입니다. 즉, 보이지 않는 것이죠. 서비스는 형태가 없는 무형의 상품으로서 제품과 같이 객관적으로 누구나 볼 수 있는 형태로 제시되지도 않으며 측정하기도 어렵지만 누구나 느낄 수는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동시성입니다.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서비스는 공급자에 의하여 제공됨과 동시에 고객에 의하여 소비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비스는 재고가 없고 불량 서비스가 나와도 다른 제품처럼 반품할 수도 없고 고치거나 수리할 수 없습니다. 한번 불량 서비스를 팔게 되면 그 결과는 제품 판매 경우보다 훨씬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사람에 의존하게 됩니다. 즉, 이질성이 됩니다. 같은 서비스를 하더라도 그것을 행하는 사람에 따라 품질의 차이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제품은 기계나 설비로 얼마든지 균질의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과 다른 내용입니다. 고객 서비스의 속성 가운데 네 번째는 소멸성입니다. 즉시 사라진다는 점이죠. 서비스는 제공한 즉시 사라져서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 무소유권입니다. 서비스는 누릴 수 있으나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교재 227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운전자의 기본적 주의사항 가운데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입니다. 첫 번째는 경찰서 신고 의무의 이행입니다.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현장에서 인명구호, 관할 경찰서에 신고 등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회사에 즉시 보고를 해야 합니다. 어떤 사고라도 임의 처리는 불가하며 사고 발생 경위를 육하 원칙에 의거 정확하게 회사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회사의 지시에 따른 사고 처리입니다. 사고로 인한 행정, 형사 처벌이 되겠죠. 접수 시 임의 처리 불가하며 회사의 지시에 따라 처리를 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회사 손실과 관련된 보상 업무 수행 불가입니다. 형사 합의 등과 같이 운전자 개인의 자격으로 합의 보상 이외 회사 손실과 직결되는 보상 업무는 수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회사 소속 차량 사고를 유무선으로 통보받거나 발견 즉시 최인근 점소에 기차 또는 유무선으로 육하 원칙에 의거 즉시 보고를 해야 합니다. 단원별 핵심 정리 챕터 2 물류의 이해 교재는 230페이지입니다. 물류의 기초 개념 내용 가운데 네 번째 물류의 기능을 알아봅니다. 첫 번째는 운송 기능입니다. 물품을 공간적으로 이동시키는 것으로 수송에 의해서 생산지와 수요지와의 공간적 거리가 극복되어 상품의 장소적, 공간적 효용을 창출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포장 기능입니다. 물품의 수, 배송, 보관, 하역 등에 있어서 가치 및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재료, 용기 등을 이용하여 포장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활동입니다.
세 번째는 보관 기능입니다. 물품을 창고 등의 보관시설에 보관하는 활동으로 생산과 소비와의 시간적 차이를 조정하여 시간적 효용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하역 기능입니다. 수송과 보관의 양단에 걸친 물품의 취급으로 물품을 상하 좌우로 이동시키는 활동으로 싣고 내림, 시설 내에서의 이동, 피킹, 분류 등의 작업이 있습니다. 작업의 대표적인 방식은 컨테이너화와 팔레트화가 됩니다. 232페이지 제3자 및 제4자 물류입니다. 첫 번째 제3자 물류 내용 가운데 제3자 물류의 이해입니다. 먼저 개념을 알아봅니다. 제3자 물류업은 화주기업이 고객 서비스 향상, 물류비 절감 등 물류 활동을 효율화할 수 있도록 공급망, 상해 기능 전체 혹은 일부를 대행하는 업종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류 활동의 분류를 나누면은 제1자 물류는 화주 기업이 직접 물류 활동을 처리하는 자사 물류이고 제2자 물류는 물류 자회사에 의해 처리되는 경우를 말하며 제3자 물류는 이들 물류와 구분하는 차원에서 화주 기업이 자기의 모든 물류 활동을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 물류 아웃소싱을 포함합니다. 제3자 물류의 발전 과정입니다. 자사 물류가 1자 물류, 그리고 물류 자회사 2자 물류, 그리고 제3자 물류라는 단순한 절차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으나 실제 이행 과정은 이보다 복잡한 구조를 보입니다. 서비스의 깊이 측면에서 물류활동 운영 및 실행, 그리고 관리 및 통제, 그리고 계획 및 전략으로 발전하였고 서비스의 폭 측면에서 기능별 서비스, 그리고 기능 간 연계 및 통합 서비스의 발전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국내 제3자 물류 수준은 물류 아웃소싱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제3자 물류의 도입 이유와 기대 효과를 알아봅니다. 먼저 도입 이유입니다. 자가 물류 활동에 의한 물류 효율화의 한계. 두 번째는 물류 자회사에 의한 물류 효율화의 한계. 세 번째, 제3자 물류는 물류 산업 고도화를 위한 돌파구. 네 번째는 세계적인 조류로서 제3자 물류의 비중 확대 등이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제4자 물류 내용입니다. 제4자 물류는 다양한 조직들의 효과적인 연결을 목적으로 하는 통합체로서 공급망의 모든 활동과 계획 관리를 전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4자 물류 공급자는 광범위한 공급망의 조직을 관리하고 기술, 능력, 정보기술, 자료 등을 관리하는 공급망 통합자입니다. 제4자 물류란 제3자 물류의 기능에 컨설팅 업무를 추가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4자 물류는 3자 물류보다 범위가 넓은 공급망 역할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물류 및 화물 정보 시스템 내용입니다. 교재 236페이지 물류 시스템의 이해 내용 가운데 물류 시스템의 구성을 확인합니다. 운송, 보관, 유통, 가공, 포장, 하역, 정보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선박 및 철도와 비교한 화물 자동차 운송의 특징을 알아봅니다. 첫 번째는 원활한 기동성과 신속한 수배송. 두 번째는 신속하고 정확한 문전 운송. 세 번째는 다양한 고객 요구 수용. 네 번째는 운송 단위가 소량이고 다섯 번째 에너지 다소 비용의 운송기관 등이 특징이 됩니다.
다음은 플러스 스터디 운송 관련 용어를 알아봅니다. 첫 번째는 교통입니다. 현상적인 시각에서의 재화의 이동을 말하고, 두 번째 운송은 서비스 공급 측면에서의 재화의 이동입니다. 그리고 운수는 행정상 또는 법률상의 운송이고, 운반은 한정된 공간과 범위 내에서의 재화 이동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 배송은 상거래가 성립된 후 상품을 고객이 지정하는 수화인에게 발송 및 배달하는 것으로 물류센터에서나 각 점포나 소매점에 상품을 납입하기 위한 수송을 말합니다. 그리고 통운은 소화물 운송이고, 간선 수송은 제조 공장과 물류 거점, 즉 물류센터 등이 되겠습니다. 물류 거점 간의 장거리 수송으로 컨테이너 또는 팔레트를 이용하여 유닛화되어 일정 단위로 취합되어 수송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두 번째, 화물 운송 정보 시스템의 이해를 알아봅니다. 첫 번째는 수 배송 관리 시스템입니다. 수 배송 관리 시스템은 주문 상황에 대해 적기 수 배송 체제 확립과 최적의 수 배송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수송 비용을 절감하려는 체제입니다. 두 번째는 화물 정보 시스템입니다. 화물이 터미널을 경유하여 수송될 때 수반되는 자료 및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화주에게 적기의 정보를 제공해주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터미널 화물 정보 시스템입니다. 먼저 수출 계약이 체결된 후 수출품이 트럭 터미널을 경유하여 항만까지 수송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국내 거래의 경우 한 터미널에서 다른 터미널까지 수송되어 수화인에게 이송되는 경우가 됩니다. 그리고 위에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정보를 전산 시스템으로 수집, 관리, 공급, 처리하는 종합정보 관리 체제를 말합니다. 네 번째, 수 배송 활동의 각 단계에서의 물류 정보 처리 기능을 확인합니다. 수 배송 활동의 각 단계는 계획, 실시, 통제 내용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먼저 계획입니다. 수송 수단 선정, 그리고 수송 경로 선정, 수송 루트 결정, 다이어그램 시스템 설계, 배송센터의 수 및 위치 선정, 배송 지역 결정 등이 됩니다. 두 번째, 실시는 배차 수배, 화물 적재 지시, 배송 지시, 발송 정보 착화지의 연락, 반송화물 정보 관리, 화물의 추적 파악 등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통제는 운임 계산, 차량 적재 효율 분석, 차량 가동률 분석, 반품 운임 분석, 빈 용기 운임 분석, 오송 분석, 교착 수송 분석, 사고 분석 등이 해당이 됩니다. 단원별 핵심 정리 챕터 3 화물 운송 서비스의 이해. 교재는 241페이지에서 24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신물류 서비스 기법 내용입니다. 먼저 공급망 관리 개념입니다. 최종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원료 공급자로부터 최종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공급망 내 각 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급망인 전체 물자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공동 전략을 말합니다. 첫째는 기업 간의 협력이고, 두 번째는 핵심 사업의 집중과 외부 조달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사적 품질 관리 내용을 알아봅니다. 먼저 개념이 되겠습니다. 기업 경영에 있어서 전사적 품질 관리, 즉 TQC,
TQC란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모든 작업자가 품질에 대한 책임을 나누어 갖는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제3자 물류 내용을 알아봅니다. 1980년대 기업 내 물류 간 통합 관리를 강조한 통합 물류 관리가 중시되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이후 기업 간 물류 기능의 외연적 통합을 통해 물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급망 관리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확산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3자 물류의 등장은 제조업체, 유통업체 등의 화주와 물류 서비스 제공업체 간의 제휴를 통하여 물류 시스템 전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나타난 것이 제3자 물류가 됩니다. 다음은 네 번째, 신속 대응, 즉 QR 내용입니다. 기업들은 시간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JIT 전략보다 더 신속하고 민첩한 체계를 통하여 물류 효율화를 추구하게 되었는데, 이에 출현된 최신 물류 기법이 바로 신속 대응이 됩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효율적 고객 대응에 대한 개념입니다. 소비자 만족에 초점을 둔 공급망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모델로서 제품의 생산 단계에서부터 도매, 소매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프로세스로 보아 관련 기업들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전체로서의 효율 극대화를 추구하는 효율적 고객 대응 기법이 됩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여섯 번째, 주파수 공용 통신의 내용을 알아봅니다. 주파수 공용 통신 TRS의 개념은 중계국에 할당된 여러 개 채널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무전기 시스템으로서 이동 차량이나 선박 등 운송수단에 탑재하여 이동 간의 정보를 리얼타임으로 송수신할 수 있는 통신 서비스를 말합니다. 현재 꿈의 로지스틱스 실현이라고 부를 정도로 혁신적인 화물 추적 통신망 시스템으로서 주로 물류 관리에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범지구 추기 시스템입니다. GPS 내용으로서 GPS 통신망의 개념은 그 유도 기술의 핵심이 되는 것은 인공위성을 이용한 범지구 추기 시스템이며 주로 차량 위치 추적을 통한 물류 관리에 이용되는 통신망을 말합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통합 판매 물류 생산 시스템입니다. CALS 내용의 의의를 먼저 확인합니다. 제품의 생산에서 유통 그리고 로지스틱스의 마지막 단계인 폐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정보를 한 곳에 모으는 의미에서 통합 유통 물류 생산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CALS는 시스템 개발 기간 단축, 유통비와 물류비 절감, 상품의 품질 향상 등 산업 전반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단원별 핵심 정리 챕터 4 화물 운송 서비스의 내용. 교재는 246페이지입니다. 물류 고객과 택배 운송 서비스 내용 가운데 두 번째, 물류 고객 서비스의 요소를 알아봅니다. 첫째는 주문 처리 시간입니다. 주문을 받아서 출하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말하며, 두 번째, 주문품의 상품 구색 시간은 모든 주문품을 준비하여 포장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말합니다. 세 번째, 납기입니다. 상품 구색을 갖춘 시점에서 고객에게 주문품을 배송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입니다. 네 번째는 재고 신뢰성입니다. 재고품으로 주문품을 공급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합니다. 다섯 번째는
주문량의 제약은 허용된 최소 주문량과 최소 주문 금액을 말합니다. 여섯 번째, 혼재는 수개소로부터 납품되는 상품을 단일의 화물 발송인 혼재 화물로 종합하는 능력으로서 납품 주문품의 배달 방법을 말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일관성입니다. 전술한 요소들의 각각의 변화폭, 즉 각각의 서비스 표준이 허용하는 변동폭을 말합니다. 물류 고객 서비스의 요소 가운데 거래 전, 거래 시, 거래 후 요소입니다. 먼저 거래 전 요소입니다. 문서화된 고객 서비스 정책 및 고객에 대한 제공, 접근 가능성, 조직 구조, 시스템의 유연성, 매니지먼트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거래 시 요소입니다. 재고 품절 수준, 발주 정보, 주문 사이클, 배송 촉진, 환정, 시스템의 정확성, 발주의 편리성, 대체 제품, 주문 상황 정보가 되겠고, 세 번째, 거래 후 요소는 설치, 보증, 변경, 수리, 부품, 제품의 추적, 고객의 클레임, 고충, 반품 처리, 제품의 일시적 교체, 예비품의 이용 가능성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두 번째, 사업용 및 자가용 운송 서비스 내용입니다. 먼저 철도, 선박과 비슷한 트럭, 수송의 장단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점입니다. 첫 번째는 문전에서 문전으로 배송 서비스를 탄력적으로 행할 수 있고 중간 하역이 불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포장의 간소화, 간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른 수송기관과 연동하지 않아도 되므로 싣고 부리는 횟수가 적은 것이 장점이 됩니다. 두 번째는 단점입니다. 수송 단위가 작고 연료비나 인건비, 특히 장거리의 경우 등 수송 단가가 높습니다. 두 번째는 진동, 소음, 광화학 스모그 등의 공해 문제, 유류의 다량 소비에서 오는 자원 및 에너지 절약 문제 등 편익성의 이면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용, 즉 영업용과 자가용 트럭의 장단점을 알아보도록 합니다. 먼저 사업용, 영업용 트럭 운송의 장점입니다. 첫째는 수요의 변동에 저렴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송 능력과 융통성이 높습니다. 돌발적인 수요 증가 등에 대해서도 차량 보유 대수가 많은 관계로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설비나 인적 투자가 불필요하고 변동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화주로서는 차량에 대한 설비 투자 또는 운송 종사자, 즉 운전자 등을 포함한 인적 투자가 필요 없게 되고 기업의 코스트나 리스크 부담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단점을 알아보도록 합니다. 첫째는 운임 인상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운임 인상으로 운임의 안정화가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관리 기능의 저하와 기동성 저해가 있습니다. 시스템의 일관성의 면에서는 자사 시스템과 비교하여 그 유기성이 뒤떨어지는 동시에 관리의 정도가 사내만큼 사회의 운수회사에 미치지 못한다는 결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터페이스와 마케팅 사고에 희박을 줄 수 있습니다. 택배 운송의 성장을 생각할 때 운전자의 마케팅 사고가 자가용의 운전자보다 희박하다는 점이 우려가 됩니다. 트럭 운송의 장단점 중 자가용 트럭 운송의 장단점을 알아봅니다. 첫째는 장점입니다. 우선 안정적 공급과 리스크가 낮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면에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인적 교육이 가능합니다. 자사에 적합한 교육이 가능하므로 상거래에서도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활한 시스템 운영으로 배송센터와 수배송 시스템이 강하게 결부되어 있고 시스템이 원활히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첫 번째, 수송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수요 증감에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설비 및 인적 투자의 필요입니다. 트럭 또는 운전자 및 이에 관련된 투자를 필요로 하며 더욱이 이것이 고정비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합니다. 세 번째는 운용의 탄력성 저해입니다. 차량이나 차종에 대해서도 투자면에서 한정되고 운용의 탄력성을 저해한다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